오늘 레슨 6에 그러면 이제 분사랑 레슨 7의 분사 구문하면 저기는 맞추겠네요. 그 첫 번째 파트는 맞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동사 하면서 부정사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다 했고, 그 다음 오늘 이제 분사하면 되는데, 분사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울 건 없거든요. 자, 이제 분사라는 놈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역시 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놓고 가면,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름은, 뭐 이름 외우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준동사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서술의 어미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라고 바꾸면 걔가 왜 이러지? 현재 분사라고 써야 되는데 현재 완료라고 썼습니다. 제가 굉장히 똑똑했었는데 사람들이 원래 무리지어서 살면 전이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평균값으로 수렴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저에게 저희 평균값을 막 대거 지적 수준을 내리는 현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두 개가 있는데 하다라는 말이 하고 있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때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뭐뭐가 다 하게 만들어진 이라는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면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자, 모양으로 현재 분사는 ing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과거 분사는 ed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해석하면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되면 얘는 뭐뭐 우리가 좀 이상한 해석을 한번 써볼게요. 주로 수동으로 쓰는 거여서 한국 사람들이 해석하면 뭐뭐 된, 뭐뭐 되어진 이렇게 해석하는. 근데 이게 딱 하나로 이렇게 뜻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위에 있는 현재 분사는 능동이고 진행이며 아래쪽에 있는 건 수동이며 완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위치는 명사 앞에 있기도 하고 명사 뒤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호로 쓰이기도 하는 거겠죠. 자, 분사라는 놈은 문법적으로는 뭐의 품사의 구실을 하는 거라고 그랬냐면 형용사의 구실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라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형용사는 두 가지를 하잖아요. 명사를 꾸미거나 그 다음에 또는 그 하나는 보호로 쓰이죠. 분사도 똑같이 두 가지를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를 꾸미는 모양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현재 분사가 쓰게 되면 ing가 이렇게 명사를 꾸미게 되거나 그 다음에 또는 ed가 명사를 꾸미게 되겠죠. 자, 이게 단일 형용사로 되어 있다면, 단일 분사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좀 꾸미는 말이 많거나 그러면 길어지면 쉽게 형용사 구가 되거나 형용사 절이 되면 뒤의 모양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명사, 뭐뭐 되어진 명사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하고 있는 명사, 뭐뭐 되어진 명사,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명사를 꾸미는 놈의 위치만 바꾸고 있는 거죠. 자, 보호가 되면 보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소위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 애가 있고 하나는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애가 있으니까 주어가 있고 쉽게 비동사가 오고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냐면 ing, ed가 오면 주어가 뭐뭐 하고 있다, 주어가 뭐뭐 되어졌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이루어질 거고, 만약에 오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ed가 와서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목적어가 되거나 뭐뭐 된 목적어라고 해석이 되면 되는 거죠. 이걸로 끝입니다. 분사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해석하다가 실패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죠. 자, 이게 분사가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고 분사가 부사로 사용이 되면 그걸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보통 분사 구문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분사 구문은 여기서 하지 말고 다음 과에서 합시다. 7과가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통으로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명사를 꾸미는 분사부터 하나씩 뭐 실제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처음에 오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는 확실히 정의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 인생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무척 걱정이 되는군요. 자, 그래서 sleeping baby라고 하면 이때 ing가 여기 있는 baby를 꾸며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처자는이라고 저에게 자고 있는 아기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도 있네요. cradle이라는 명사는 요람이죠. 요람 혹시 뭔지 알아요? 예, 자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그네처럼 흔들 수 있는 거 있죠. 걔를 요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sleeping이라는 말이 뒤에 in the crowd의 꾸밈을 받아서 말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뒤로 가서 앞에 있는 베이비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람에서 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sleeping을 a sleeping baby in the crowd이라고 쓸 수 없느냐? 원래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도 결국은 앞으로 그렇게 변화도 할 것 같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 해석을 못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렇게 형용사 구가 길어지면 해석을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긴 문장의 중간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구가 분사구로 이루어지면 해석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건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njury라는 단어는 부상당하게 하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 부상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injured라는 말을 누가 꾸미고 있냐면 in the accident이라는 장소가 나타내는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면서 형용사 구가 길어지니까 명사의 뒤로 가서 그 사고로 또는 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자, 명사를 꾸미는 말은 저렇게 ingd가 각각의 명사 앞뒤로 나타날 수 있고요. 보호로 쓰이는 문사도 마찬가지죠. A boy sleeping이라고 쓰면 베이비네요. 베이비가 자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봤죠. 베이비가 자고 있는 걸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the paper가 그 논문이 영어로 씌워졌다라는 말일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나는요. 좋아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동사는 love인데 have가 동사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얘가 목적어가 되고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됐냐면 내 어깨를 마사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깨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 어깨하고 마사지라는 단어하고의 관계가 ed로 되어서 어깨가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마사지 당하는 게 된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1번 문장부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장들도 이제부터 계속 나올 건데 어려우면 정확하게 문장의 위치에 맞게 또박또박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미가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건데 어떤 푸드를 회피합니다. 근데 이 푸드는 뒤에 ing가 붙어서 명사 뒤에 나타나는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거든요. 얘는 수능 문법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느 학교든 학교 불문 이렇게 내신 시험 문제에 이 분사와 관련된 건 시험 문제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잘 챙겨서 봐두세요. 자, 심지어는 엄청나게 작은 양입니다. 최소한의 양의 밀이에요. 아주 작은 양의 밀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도 피하고 있죠. 그 다음에 since 왜냐면 또는 뭐가 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알레르기가 있는 즉 엘러지가 있는 거기에 알러지가 생긴 이유로 또는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양의 밀을 담고 있는 식사도 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네요.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이유로라는 말이 되면 여기를 현재 완료로 썼을 거거든요. 근데 완료로 안 쓰고 avoid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여기 있는 since는 왜냐하면이라는 because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해볼까요? 문장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세요. 부단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 my point is that 이렇게 나오면 우리말 때 내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 말은 내가 하려는 말은 너무 많은 young people들이 그냥 sit 4 hours 몇 시간씩 앉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with라는 말이 나오면 뭐뭐를 가지고라는 얘기인데 글루되어 있는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말로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진 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번역할 때는 뭐뭐한 채 또는 뭐뭐한 상태로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얘도 분사구문입니다. 자, 내 말은 내가 말하려는 건 너무 많은 애들이 단지 그냥 몇 시간씩 앉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앉아 있냐면 자기들이 눈이 어디에 붙어 있죠? TV 화면에 붙어 있는 채로 몇 시간씩을 앉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watching이라는 말이 앞에 커마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문장이 끊어졌거든요. 완전한 문장이 맞춰지고 ing가 나왔으니까 얘는 watching이라는 놈은 분사구문처럼 사용이 돼서 그리고는 켜져 있는 게 무엇이든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완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without 뭐뭐 없이라는 얘기인데 없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뒤를 동사처럼 처리하고 그러면서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뭐 없이라고 있는 그대로 모양 그대로 해볼까요? discrimination이라는 말은 일단 여러분이 외우기를 아마 구별, 차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맞고요. 이 뭔가를 구별하고 차별할 수 있는 능력, 시력을 이야기하는 단어도 되어서 여기에 안목, 그 다음에 판단력 이렇게도 의미를 확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any sense of discrimination을 합쳐서 그러면 뭔가에 대한 판단 능력도 없이 안목도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 다시 한번 해볼까요? my point는 포인트가 이제 원래는 핵심 요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애들이 그냥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는 거죠. 눈을 TV 화면에다가 붙여놓고 눈을 TV 화면에 고정시켜 놓고 자 그리고는 보는 겁니다. 켜져 있는 게 뭐든 보는 거죠. 방송되는 게 뭐든 봅니다. 심지어는 완전한 쓰레기 같은 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이런 안목은 없이 판단 능력은 없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ue가 원래 풀이죠. 그죠? 영어에서 명사는 전부 다 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99% 동사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glue는 동사로 쓰게 되면 풀로 붙이다, 접착하다라는 동사로 쓰게 되는 거죠. 오케이, 2번 됐고요. 다음 3번 문장 해석해 볼까요? 자, study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연구는 이라고 왔는데 이 연구가 이제 어떤 연구냐면 made by니까 이루어진 연구겠죠. 그런 사회과학자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1967년도에 했던 연구는 이렇게 됐어요. study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indicate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나타내다, 가리키다라는 얘기죠. 아, 우리 정신 조금만 차려봅시다.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쓰러집니까? 이 indicate이라고 할 때 앞에 in이 안쪽을 나타내는 말인 건 아시죠? 그다음 dic가 들어가면 얘가 우리말의 말씀원자 정도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말을 dic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diction 말을 모아놓으면 dictionary 사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얘는 안으로 말한다라는 말이어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내포하다, 함축하다 이렇게 보통 단어장들에 많이 적혀 있고요. 틀린 건 아닌데 내포하다, 함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뭐 나타내다, 의미하다, 가리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indicator이라고 or 붙여서 쓰면 나타내는 거, 가리킨다라는 말로 잣대, 척도 이런 명사로 사용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1967년도 옥스퍼드 대학의 이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연구가 나타내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뒤에도 뭐 한과로 나오겠지만 그리고 저하고 이제 이미 사전에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말이 뻐벅거리냐? 이렇게 나오는 놈들은 해석할 때 웃지 마세요.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해석할 때는 주어는 뭐뭐라는 것을 동사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주어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한국말은 사물주어가 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거든요.
한국의 언어 자체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명사가 사물이 사람 명사보다 먼저 나오면 우리말은 바로 이상해져요. 그래서 내가 책을 파는 건 되지만 책이 나에 의해서 팔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사람 먼저 쓰거나 사물 먼저 쓰거나 이런 걸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표현들을 툭 드러내버리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런 연구가 뭘 드러내고 이러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시면 해석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저 연구에 의하면 War Comics가 can imprint 할 수 있죠. 그죠? In the minds of their readers, 독자들의 머릿속에. 자, 앞으로 mind라는 단어도 마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머리, 생각, 정신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대부분 마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마음 이론 같은 경우도 그대로 옮겨버려서 그런데 이거 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나중에 지문에 나오면 하죠. 그러니까 독자들의 머릿속에 임프린트면 그러면 어디로 프린트하는 거예요? 안에다가 프린트하는 거다. 그죠? 이 N이라는 소리가 워낙에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P 앞에 오면 N은 100% 전부 다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M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래 앞에 IN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니까 우리 저거 뭐라고 그러죠? 각인한다고 그러죠. 각인, 여기는 이제 타동사니까 각인시키다라고 해야겠죠. 각인시키다, 쉬운 말로 바꾸면 색이다. 가급적이면 한자어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독자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거죠. 커믹스는 뭐예요? 커믹스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그냥 커믹이라고 쓰면 걔는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쓰면 얘는 형용사가 되고, 그래서 만화책을 만들면 커믹 북스라고 쓰든지 이렇게 쓰면 얘가 만화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 단어를 어떻게 그냥 한 단어로 뭐라고 써도 되냐면 커믹스라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올림픽이라고 쓰면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게임즈라고 쓰든지 아니면 정관사 붙이고 the 올림픽스라고 쓰면 그때는 얘처럼 올림픽 경기라는 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 만화가 독자들의 머릿속에 새길 수 있다는 거죠. 뭘 새기냐면 독자들의 머릿속에 아주 판에 박힌 선입견을, 편견을 새긴다라는 얘기네요. 자, 뭐에 반대하는 거냐면 특정한 인종 집단에 반대하는 겁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네요. 근데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건 뭔가 예전에 인쇄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는 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전형적인 것, 판에 박힌 것,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관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상황이 잘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 ed가 붙었으니까 형용사로 뭐라고 할까? 판에 박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판에 박힌 prejudice라는 단어는 잘 노려보시면 앞에 미리라는 pre가 붙어 있고, 그죠? pre라는 말이 들어가면 미리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니까 판단하다라는 jud가 들어가 있군요. 판단하다라는 동사 judge라는 단어 있죠. 그 judge에 jud 들어있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미리 판단해 버린 거니까 prejudice라고 하면 선입견 또는 편견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자들의 머릿속에 뭘 새겨놓게 되냐면 이 틀에 박힌 생각을, 판에 박힌 편견을 넣게 된다는 거죠. against라는 전치사가 누구의 반대냐면 전치사 for의 반대입니다. for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앞으로 위하여라고 하지 마세요. for은 직접적으로 우리말로 하다 보면 위하여로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얘를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건 for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r은 1번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건데, 얘는 향해서 가는 거지만 against는 그러면 반대가 돼서 뭐가 되냐면 방향을 거스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for이 찬성이 되는 거라면 against는 뭐에 반대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against가 돼요. 영어로 투표하다를 뭐라고 그러죠? vot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vote for이라고 쓰면 얘는 찬성 투표를 한 건데 vote against라고 하면 얘는 반대 투표를 한 거예요. vote for 트럼프라고 하면 트럼프한테 표 찍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신 나간 애가 되고 남의 국가 원수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곧 될 것 같은데. vote against라고, 만약에 vote against Trump라고 쓰게 되면 그럼 트럼프를 찍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인종 집단이 되는 거네요. 저기에 반대하는 이런 틀에 박힌 또는 그 판에 박힌 고정관념들을 새겨놓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certain 보면 확실한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얘는 확실한이라는 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특정한. 자,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걸 우리가 문법 용어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형용사가 한정적 용법일 때와 서술적 용법일 때, 즉 보호로 쓰일 때 뜻이 다른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certain이라는 애가 명사를 꾸밀 때하고 보호로 쓰일 때 뜻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명사를 꾸밀 때는 특정한 명사라고 해석이 되고, 보호로 사용이 되면 be certain이라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특정하다가 아니라 확실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던 단어를 외울 때 그래서 형용사를 be를 붙여서 외우든지 명사를 붙여서 외우는 게 저 단어의 용법을 제대로 좀 확실하게 외우는 방식이 되죠. 이게 이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ill이라는 단어가 be ill이면 아프다인데 ill 명사라고 쓰면 나쁜 명사라는 뜻이 되거든요. 참석하다라는 단어가 be present이죠. 근데 present 명사라고 쓰게 되면 그때 present은 참석하다가 아니고 현재의 명사라고 뜻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죠. 자, 그 다음에 4번 해석해 볼까요? 문장이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려고 그러네요. 영어를 잘 못해서. 자, TV가 제공해 주는 거죠. escape라는 단어는 탈출, 피하고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V가 탈출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는데 for many youth니까 많은 어린이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해 주는군요. 뭐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냐면 frustration이라는 건 우리말의 좌절, 어려움 이런 거죠. 실망 뭐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좌절감으로부터 그 탈출을 제공해 줍니다. TV가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좌절이라는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ed가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과거 분사가 붙은 거예요. involv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involve는 표시를 잘못 끊었어요. 요렇게 끊어야 됩니다. involve는 안에 넣고 굴리다라는 말이에요. volve라는 단어가 굴리다라는 뜻이어서 그 자동차 회사 볼보 기억하면 쉽다 그죠? 그 자동차 회사 이름이 그래서 구름이 뭐 이런 거예요. 굴림이 뭐 이런 이름인데 안에다가 넣고 뭘 굴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칠판 지우개 안에다가 그 분필을 넣고 이렇게 안에 넣고 이렇게 똘똘똘똘 얘를 굴려버리면 얘는 이 안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걸 만약에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에 포함되고 연루되고 관련되고 안에 들어가서 말았으니까 말려든 것도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involve라고 하면 어디에 연관시키다. 그러니까 이게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얘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뭔지를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이미지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잠 좀 깨볼까요? 정신 좀 차려보시고 기지개 쭉 한번 켜보세요. 잠 좀 깨보세요. attach라는 단어가 붙이다라는 뜻인데 물건이면 붙이다겠죠. 들러붙어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attach to somebody 사람에게 가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면 그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들러붙는 건 직접 들러붙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예, 들러붙다 집착하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뒤에 ment 붙으면 명사가 될 건데 우리말의 명사 1번 접착도 되지만 이걸 2번 부착이라고 외우는 건 좀 바보 같고 3번 애착, 애정이라고 외우는 건 병신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attach라는 단어가 원래 붙어 있는데 우리말하고 다르게 영어는 이게 각각 사람, 사물, 상황에 평등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오느냐 어떤 사물이 오느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우리말로는 다르게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떤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depend on이라고 쓰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요? 제일 처음 중학교 때 저학년 때 배울 때 여러분은 의지하다라고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depend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걸 depend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depend on이 사람이 오면 의지하다가 어울리겠지만 사물이 오면 그때는 어디에 매달려 있다라고 매달리다고 하는 게 좋을 거고, 여기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어디에 달려 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뭘 잘 모르면 얘가 네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depend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본 이미지를 잘 생각해서 우리말과 다르게 영어는요, 사람에게, 사물에게, 상황에게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는 게 좋을지를 잘 생각해서 그 단어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이해하고 나면 암깁니다. 그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1단계는 이해지만 이해하고 나면 암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로 숙련되어야 그 외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하고 관련된 좌절이냐면 in learning이니까 학습과 관련된 거예요. 자, 뭘 배우는 거냐면 어떻게 만들까? 폼이 이제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last는 계속 가는 거니까 ing 붙어서 형용사처럼 쓰면 지속적인이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지를 배울 때 관련된, 즉 배우는 것과 관련된 좌절감으로부터 아이들에게 뭘 제공해 줄 수 있죠? 탈출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쉽게 보이는데 안 쉽네. 다음 5번 해볼까요? 여기 잘못된 게 하나 있군요. 책에도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 없애버리세요. to detail 사이에 하이픈 없습니다. 교정을 그렇게 봐도 이렇게 오타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오타 없이 만들려고 애썼는데 나오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보죠. 볼게요. 미안합니다. 공부하는데 불편하게 해서. 있으나 없으나 해석은 실패했겠지만, 자, 한 가지 습관인데요. 한 가지 습관. 그 다음에 acquire이라는 단어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동사가 되려면 뒤에 뭐가 나타났을까? 목적어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겠군요.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라 ed가 분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얻어진 습관이 되겠네요. 어디에서 얻어졌냐면 학교에서 얻어진 한 가지 습관은 이렇게 됐겠네요. 자, 학교에서 한 가지 얻어진 습관은 is that입니다 라고, 여기가 일단 첫 번째 난제가 좀 됐을 것 같아요. 얘가 뭐뭐입니다 라고 보호를 이끄는 접속사가 아닐까라고 읽었으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접속사로 끊고 나면 뒤에 주어 동사를 찾아낼 수 없군요. 그럼 뒤에 주어가 없는데 라는 데서 내 해석이 틀렸음을 생각하고 다시 올바로 해석을 해봤어야 되죠. 여기 있는 that은 뭘까요? 얘는 지금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뭘 받고 있는 거냐면 habit이라는 명사를 받은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생긴 한 가지 습관은 beginning의 습관입니다 라는 말이 된 거예요. 자, 대명사라는 건 보통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면 뭘로 받죠? 각각의 인칭 대명사로 받고, 사물이면 뭘로 받나요? 사물이면 it으로 받잖아요. 사람이면 I, you, he, she, they로 받는 거고, 사물이면 it으로 받는데, 이 it으로 받으면 안 되는 대명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it 대신에 뭘 써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that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one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one 말고 that만 설명을 드리면, it을 쓰지 못하고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뒤에 앞에 있는 이 대명사를 꾸미는 말이 있으면,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즉 대명사가
형용사의 꾸밈을 받으면 그때는 it을 쓰지 못하고 that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꾸며주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전치사구나, 전치사구 또는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ing 같은 이런 형용사는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형용사들이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이 대명사 자리에 it을 못 쓰고 that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of beginning이라는 말이 시작의 습관이라는 말로 habit을 꾸미고 있어서 그래서 it이 아니라 뭘 쓴 거냐면 that을 쓴 겁니다. 복수용이 오면 당연히 does가 되겠죠. 저기서 that과 does를 가리는 문법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뭐 수능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사실 쉬워요. 그래서 전국 정답률이 50%다 넘어가거든요. 옛날에는 두 문제 나오는데 그걸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가 1등급을 막 결정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수능에서 영어는 쉽게 내는 게 추세가 되면서 그래서 문법 문제도 대단히 쉽게 내주고 있죠. 악순환인 것 같아요. 쉽게 내니까 영어 공부는 자꾸 뒤로 밀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적은 점수로는 뭐 예전과 차이가 없는, 지난 수능 같은 경우도 그래서 1등급이 4.3%인가 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뭐 많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예전보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단어 수도 2,000개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단어 수도 많이 줄고 시험 지문도 굉장히 쉬워졌는데 뭐 이제 공부하는 양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1등급의 숫자는 안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조금만 잘해 두세요. 그러면 영어가 이렇게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과목은 아니니까. 자, 학교에서 생긴 한 가지 습관은 그래서 시작하는 습관인 거예요. 뭐부터? 챕터 1부터 1과부터 시작하는 습관. 자, 이게 생깁니다. 그리고 reading on, 계속 읽어가는 거죠. on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 있다고 그랬냐면 1번 접촉, 그 다음에 2번 뭐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전치사 on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들러붙어 있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얘하고 반대되는 전치사는 뭐였죠? off입니다. off가 on과 반대예요. 수준 아주 낮으면 on의 반대가 under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같이 놀지 마요. 그런 애들하고. 그 다음에 on이 접촉일 때 그러면 off는 접촉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분리, 떨어져 나가고 이탈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겠어요? 중단하고 떨어져 나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on and on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수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같이 놀지 마요. 이제 이상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계속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계속해서라고 뜻을 써주는 사람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단어장에는 on and off라고 많이 나오고 실제로 미국인들은 on and off보다 off and on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off로 먼저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 마찬가지 같습니다. 얘는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 얘는 계속이니까 얘는 하다 말았다 라는 얘기니까 가끔 이따금 때때로 간헐적으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eading on이라는 말은 그냥 계속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계속은 부사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질문하는 애들하고도 같이 놀지 마요. 전치사 on도 있고 부사 on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계속은 부사적 의미로 쓰이는 건데 우리가 구별할 필요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 자기네 말 품사 구별 못해요. 근데 영어 잘하잖아요. 야, 저기 가는 저 사람이 내 친구야 라고 할 때 저 사람의 저는 품사가 뭐예요 라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도 모를 거거든요. 부모님이 국어선생님이거나 나처럼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 관형사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뭐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저리가 이 새끼야. 대부분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구별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챕터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습니다. 네, 케어와 어텐션을 가지고 즉 주의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읽는 거죠. 디테일에 대한이에요. 디테일에 대한 얘는 세세한 것, 세부사항이죠.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right to the end of the book 그 책의 바로 마지막까지 아주 작은 것들에도 그 다음에 케어와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챕터 1부터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생긴 습관 한 가지이죠. 이게 수능이랑 모의 수능에 나왔던 전국연합환경평가에 나왔던 문장 중에 학생들이 질문하고 어렵다고 물어봤던 것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제로 문장 자체가. 대신에
그게 문장 수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제대로 공부만 하면 챙길 게 되게 많거든요. 게다가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한 것들을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한 권은 진짜로 욕심 부려서 지금 방학 때 공부하는 거니까 욕심 부려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단어로도 적지 않을 거고, 근데 영어 공부는 단어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문장에 대한 이해나 각각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구문에 대한 것들을 좀 확실하게 자기 걸로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해보시죠. 이 파트 1에 나오는 내용이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뒤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자, 이거 뭐 잘못하면 에너지의 양이 옛날에는 미국을 시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갑자기 나타나는 조동사가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아,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주어군이라고 해서 그걸 처음에 실패했더라도 되돌아갈 수 있죠. 그죠? 처음에 했더라도.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의 양이라는 얘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used to는 이용된 이라는 과거 분사가 된 거군요. 어디에 이용된 거냐면 미국을 식히는데, 저기 이게 냉방 얘기하는 거죠. 에어컨디셔너 얘기하는 거죠. 미국을 시원하게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에너지의 총량이 그 다음에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대요. 그 다음에 전체 에너지네요. 이번엔 전체 에너지라는 명사 뒤에 뭐가 들어갔냐면 ed가 들어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습니다. 오늘날 이 중국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와 맞먹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죠. 미국의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그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높지 않은, 그래서 지구 기후 위기의 주책임자입니다. 압도적 1등입니다. 압도적 1등. 우리는 이제 중국 탓 많이 하는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이 넘버원입니다. 따를 나라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하고 관련해서 근데 우리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체 에너지 중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국이? 한 1, 2% 정도 됩니다. 부끄럽죠. 독일이 얼마나 될까? 독일이 거의 50% 정도. 자, 다음 무시하고 7번 가겠습니다. 7번 해석 어렵거든요. 해석 한번 해보시죠. 문장 어렵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어려워요. 잘 보셔요. 처음에 링크라고 주어가 출발을 했죠. 주어를 꾸미는 말로 전치사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between이라는 건 그래도 A and B의 모양으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A and B로 쓰이든지 아니면 between 명사 드로 돼야 뭐뭐 사이가 될 거니까. 그러면 얘 지금 food consumption하고 그 다음에 and 뭐뭐 사이에라고 이 자리까지는 이 주어를 꾸미고 있다라는 걸 모양새는 여러분 잡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define이라는 단어는 규정하다, 정의하다라는 말인데 얘가 동사가 아닌 것은 규정하다, 정의하다라는 말이었으면 무엇을 규정하다라는 말로 목적어가 붙어야 될 텐데 목적어가 안 붙고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된 거냐면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뭔가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다라는 걸 다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직 그 동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in relation to social hierarchies라는 말을 지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developed라는 말이 나타난 걸 동사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책 볼 동안은 내가 단어를 몰라도 문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도 정확하게 문장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악착같이 찾아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나면 영어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못 읽는 이런 생기지 않을 거거든요. 자, 링크인데 연관인데 뭐하고 뭐냐면 식품 섭취예요. 또는 식량 소비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식품 섭취와 라이프 스타일 간의 관계가 되는 거겠죠. 이 사이의 링크는 consume이라는 단어부터 합시다. 소비하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고 맞는데 얘가 섭취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딴 때는 몰라도 뒤에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음식이나 그 다음에 음식과 그 다음에 칼로리가 나오거든. 이때는 무조건 얘를 섭취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나마 음식은 소비하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사과 2개를 소비했다라고 하면 결국 먹었다는 얘기로 머릿속에서는 돌아가는데 칼로리는 해석이 반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1000칼로리를 소비했다라고 하면 우리말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운동해서 떨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1000칼로리를 섭취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이 말이 들어가는 얘가 SUM이라고 들어가는 얘가 영어의 take의 어원이 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는가? 식품의 섭취,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것 간의 링크는, 자, 그런데 그게 뭐에서 규정되는 거냐면 in relation to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해서 라는 얘기겠죠. relation이라는 명사가 관련, 관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hierarchy라고 하면 계층입니다. 사회 계층과 관련해서 define이라고 하면 정의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정하는 걸 defin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단어 보면 가운데 끝이라는 단어 fin이 들어있죠. 앞에 그리고 아래쪽 또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가 붙어서 여기까지를 딱 정하는 거여서 정의하다, 규정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수학에서 정의라고 할 때 그 정의 용어로 definition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회 계층과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식품의 섭취와 라이프 스타일의 링크는 얘가 막 생겨난 거죠. 또는 발전을 하는 건데, 발달을 하는 건데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수세기 동안인데 later than, 나중에예요. than 뭐보다 나중에 16세기보다 더 수세기 이후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을 해 간 겁니다. 아이고, 뒤지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수능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이 안 돼서 가다가 탁 막힐 그 정도의 문장쯤 되는 거예요. 8번 해석해 볼까요? 얘는 쉽네요. 자, 만약에 운전자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보낸다면, 이 텍스트 메시지,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말을 줄여서 문자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말을 텍스트라는 동사로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 다음에 또는 뭘 프로그래밍 하냐면 GPS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면, 이거 우리말로 만약에 번역하는 거라면 이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면, 조정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른 걸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GPS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라는 단어는 원래는 얘는 항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항해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항해사를 내비게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이 항해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확장이 되면 조종하다라는 이런 뜻으로도 가겠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명사로 항법장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걸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GP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을 만지는 거, 다루는 거, 조작하는 걸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운전자가 전화로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 이렇게 된 거죠. 내비게이션을 만지면 they may not see, 어쩌면 못 볼 수도 있어요. pedestrian을 못 볼 수도 있는데 pedestrian이라는 명사 다음에 ing가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pedestrian이 도로를 건너고 있는 거겠군요. 길을 건너는 pedestrian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pedestrian이라는 명사는요, 무슨 뜻이죠? 얘는 보행자예요. 앞에 있는 PED가 발이에요. 손은요? 손은 MANO라고 씁니다. 뭐 마노라고 적히기도 하고 매니라고 적히기도 하고 뒤에 모음은 발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발로 밟는 거 페달이라고 하죠. 얘는 근데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단어로는. 그래서 expedition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되면 발을 밖으로 나가는 게 되네요. 그래서 expedition이 뭐가 되냐면 원정 탐험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있는 pedestrian은 발로 다니는 사람이 돼서 제가 명사로 보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9번 해보시겠습니까? might 같은 말 나오면 may나 might 나오면 어쩌면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하기가 되게 좀 쉬워요. 그리고 말이 좀 감각이 잘 살아요. 자, 이게 어쩌면 아주 놀라워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어쩌면 아주 놀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이라는 말이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나오는 거 보니 얘 접속사로 쓰였군요. for이 접속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이라는 because 같은 말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대단히 놀라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기에 마스터라는 단어는 이제 농장이나 공장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뭐 면화 농장이나 면화 공장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면화 농장이나 공장의 주인이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면화 공장주들이 원했거든요. 뭘 원했냐면 유지하고 싶었죠. 자기들의 머시너리가 기계가 running 계속 돌아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As long as possible 최대한 길게 말이죠. 자, 그래서 강제한 거죠. 자, 뭘 강요했냐면 자기 더블 E가 적히면 얘는 동작의 대상이 되죠. 그죠? 그러면 employee라는 동사가 채용하다라는 말이니까 employee가 되면 더블 E가 됐으니까 뭐가 되죠? 얘는 채용을 당하는 사람, 직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기 직원들에게 강제로 일하게 한 거죠. 굉장히 긴 시간을 일하게 한 겁니다. run이라는 기본 동사는요, 우리말로 돌다, 돌리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돌고 돌리는 건 다리가 돌면 뛰는 거겠지만, 다리가 돌아가면 뛰는 거겠죠. 달리다라는 말이 될 텐데,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기계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기계가 되면 돌다 돌리다라는 말은 우리도 기계를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기계가 작동하다라는 이런 말로 쓰는 거겠죠. run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그래서 뭘 떠올려 보시면 좋냐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릴 때 그 쳇바퀴가 돌아가는 걸 run이라고 붙여보시면 돼요. 그게 다리로 또는 기계로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보시면 ru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분사 마지막 문장이네요. 10번 한번 해볼까요? 쓰러지지 마시고 10번까지 하고 쓰러집시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려고 그러는데. 일단 when이라는 접속사가 시작을 했어요. 해석이 안 돼도 문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생긴 놈인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접속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뒤에 나오는 those가 뭐예요? 주어죠. involve라는 말이 포함시키다,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라는 말인데 뒤에 ed가 있고 in이 붙은 거 보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는 거다. 그죠? 그러면 tug of war에 관련되어 있는 those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사 자리가 뭐가 됐죠? 그러면 pull이 됐네요. pull on the rope, 로프를 끌어당길 때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장에 여기 커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장의 주절의 주어 동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걔네들이 자기들의 gravity의 센터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by 뭘로 그렇게 하냐면 backwards로 leaning하고 and 그리고 똑같은 말들이 접속사로 and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의 feet을 아주 잘
플랜팅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자기들 앞에다가요. 자, 그래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도 되지만 제가 뭐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죠? 뭐뭐 한다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차이 없다고. 그래서 stability를 높이게 되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nd는 쟤하고 얘를 연결했겠죠. 그리고 가능성은 낮추게 되는 거겠죠. 어떤 가능성이냐면 앞으로 끌려 나갈 가능성이네요. 자기들의 상대방에 의해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제가 모양만 잡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인데 involve in 이라는 말은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에 뭐 참여하는 관련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involve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에 놓고 말아버린 겁니다. tug of war은 뭐예요? 네, 줄다리기예요.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줄다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pull on the rope니까 로프를 끌어당길 때는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로프를 끌어당길 땐 얘네들이 낮추려고 노력을 하죠. 뭘 내리려고 하냐면 자기들의 중력의 중심을 자기들의 무게 중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기들의 중력의 중심을 내리려고 하죠. 뭐 하는 걸로 무게 중심을 내리려고 하냐면 뒤로 기울이는 거예요. lean이라는 단어가 기울이답니다. 왜? 줄다리기 할 때 이렇게 안 당기잖아요. 뒤로 기울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울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lant는 뭐예요? 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발을 잘 심어두는 건데 어디 앞에? 자기들 앞에다가 자기 몸 앞쪽에 뒤꿈치 이렇게 받치는 이걸 지금 plant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뒤꿈치를 자기들 앞에다가 잘 박아두는 걸로 그리고 뒤로 기울이는 걸로 무게 중심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높이게 되냐면 stable이라는 형용사가 안정된 거죠. 그럼 stability라고 썼으니까 명사가 되는 거군요. 안정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또는 안정감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안정감은 높이고 안정성은 높이고 뭘 줄이느냐면 chances 가능성은 낮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구로 꾸며줬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being pulled forward, 앞으로 끌려갈 가능성이죠. 상대방한테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by 누구에 의해서? 자기들의 opponent이라는 명사가 상대방입니다. 이때 앞에 OPP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얘가 반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opponent이라고 하면 경기 같은 거 할 때 나의 상대가 되는 사람들을 opponent이라고 해요. 상대방에 의해서 앞으로 끌려갈 가능성은 낮추게 되는 거죠. 제법 긴데 늘 얘기하지만 왔다 갔다 안 하고 있죠. 왔다 갔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해석할 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여기서 왕 해놓고 뒤 뭐가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해석을 쓰는 선생님들은 이게 공부하는 책이 아니면 좀 풀어서 써줄 텐데 공부하는 책이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딱딱하게 해석이 되고 정확하게 이 순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해석의 순서에 맞게 자기 해석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럼 육각 분산을 일단 마치기로 하죠.